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상견례 자리에 들어오노. 탁! 쨍그랑! 뜨거운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튕겨 올랐습니다. 미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랄도 풍년이네. 여기가 지 안방인 줄 아나. 손님, 초면에 반말은 삼가 주이소. 뭐? 멋이 어째? 이 천박한 년이 당장 집에인 안 부르나? 전 남친 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황기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등 뒤로 다가왔죠. 미자의 손목을 단단히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결혼 진행할 수 없군요. 네? 황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미세하게 숙여 미자의 귓가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은밀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내 아내인 척해. 뭐라카노, 이 미친놈이. 벌써 2만 명의 이상한 가족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 미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2026년 5월, 초여름의 끈적한 해풍이 통유리창을 때리던 해운대 VIP 호텔의 백스테이지였습니다. 순이모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앞치마의 물기를 닦아내며 캐비넷 앞에 쪼그려 앉은 미자를 향해 불쑥 고개를 내밀었죠. 미자야, 니 VIP 3번 룸에 차 나갈 때 조심해라이. 그 방 에어컨 바람이 세가 뜨진 차 금방 식는다 아이가. 근데 니 구두 뒷굽은 와 그렇게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노? 미자는 대답 대신 손마디가 굵은 오른손을 들어 올려 손목에 걸려있던 굵은 검은색 고무줄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무줄을 입술 사이에 꾹 물고는 양손으로 쇄골까지 내려오던 숱많은 검은 생머리를 귀 옆을 지나 뒷머리까지 한 번에 모아쥐었죠. 정수리 위로 머리카락이 단단하고 동글게 말려 올라가며 잔머리 하나 없는 하얀 목덜미가 형광등 불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입에 물었던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은 미자는 뒷굽이 닳아 비스듬해진 다나코를 바닥에 2번 탁탁 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모야, 내는 고아라가 이런 거에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구두굽보다 그 방 손님들 심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후딱 다녀올게요. 미자가 은색 쟁반 위에 옥빛이 도는 고급 백자 찻잔 3개를 올리고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목깃에 미세하게 보풀이 일어난 흰색 블라우스와 무릎이 약간 튀어나온 검은색 슬랙스가 그녀의 마른 체격을 감싸고 있었죠. 카트 바퀴가 두꺼운 카펫 위를 구르며 VIP 3번 룸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자가 가볍게 노크를 한 뒤 문을 열자 순이 이모의 말대로 에어컨의 서늘한 냉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원목 원탁에는 4사람의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탁의 상석에는 짙은 네이비색 맞춤 3피스 수트를 차려입은 대한그룹 회장 황기태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죠. 그의 넓은 어깨와 각진 턱선은 맞은편에 앉은 모녀를 향해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오른쪽 검지와 중지로 자신의 미간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성과 붉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그리고 익숙한 얼굴의 한 남성이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바로 어제 미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고아 주제에 어딜 감히 라고 소리쳤던 전 남자친구 강민우의 어머니와 민우, 그리고 오늘 맞선의 당사자인 민우의 누나 강수진이었습니다. 미자는 카트를 원탁 옆에 세우고 백자 주전자를 들어 빈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찻잎 냄새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황 회장님, 저희 수진이가 워낙 참하고 어른을 잘 모셔서
대한그룹 안주인으로는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쵸? 민우의 어머니가 아부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찻잔을 들기 위해 고개를 돌리던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차를 따르고 있는 미자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고 들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노? 어제 분명히 내 아들 민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날카로운 쇳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미자의 손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주전자의 각도를 유지하며 마지막 잔까지 완벽하게 차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전자를 쟁반에 놓고 한쪽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며 콧바람을 짧게 내뱉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우전차 나왔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수진이 당황하며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왜 그러노? 아는 애가. 그쪽은 어서 나가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지며 삿대질이 미자의 코앞까지 날아왔습니다. 미자는 시선을 대각선 위로 살짝 돌렸다가 다시 모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순간에도 손님에게 항상 친절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 외에 더 필요하신 서비스가 있으신지. 미자의 목소리가 꼿꼿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말대꾸고 당장 지배인 불러라. 네 같은 쓰레기가 감히 우리 상견례 자리를 망치나. 미자는 뒷짐을 진 채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아이고, 지랄도 풍년이네. 여기가 지 안방인 줄 아나. 손님도 손님 나름이지에. 시키면 하는 게 직원이지만은 왜 자꾸 초면에 반말하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조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매뉴얼은 아닙니다. 공사 구분하고 호텔 서비스에 대한 컴플레인만 받겠습니다. 뭐? 뭐시 어째? 이 천박한 년이! 분기탱천한 민우의 어머니가 눈을 뒤집으며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방금 막 끓여낸 뜨거운 백자 찻잔을 미자 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탁! 쨍그랑! 원탁 모서리에 부딪힌 찻잔이 산산조각나며 튕겨 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찬물이 미자의 하얀 블라우스 소매와 마른 손등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찬물이 살갗에 닿았지만 미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한번 깜빡였을 뿐. 바닥에 물이 흘렀네 얘. 손님들 발에 튀면 안 되니 제가 걸레 가져와서 후딱 닦아드리겠습니다. 미자가 몸을 돌려 카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기태가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넥타이 매듭 부분을 짧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턱이 살짝 들리며 조용한 방 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기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라이벌 기업인 강민우 일가가 대한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자신의 혼사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그였습니다. 기태의 서늘한 시선이 바닥의 깨진 백자 조각과 꼿꼿하게 서 있는 미자의 작은 뒷모습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던져놔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물건이군. 쓸모가 있겠어. 기태의 긴 다리가 두어 걸음 만에 미자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거침없이 손을 뻗어 바닥에 깨진 조각을 줍기 위해 무릎을 굽히던 미자의 왼쪽 손목을 단단히 낚아챘습니다. 기태의 악력에 미자의 몸이 훅 끌어올라지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미세하게 숙여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미자의 귓가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건조한 숨결이 미자의 귓끝을 스치며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내 아내인 척해.
미자의 동공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습니다. 뭐라카노, 이 미친놈이. 아, 저 늙은 여우 엿먹이려는 갑네. 콜이다. 미자가 빠르게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모녀의 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황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민호 어머니 목소리가 쇳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손목을 쥔 채 고개를 돌려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진행할 수 없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진의 턱이 벌어졌습니다. 기태는 넥타이 매듭을 가볍게 2번 쓸어내리더니 다시 모녀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미안하지만 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기태의 선언에 민우 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태가 다시 시선을 돌려 꼿꼿하게 서 있는 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로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침 제 아내가 여기 왔네요. 자기, 많이 기다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지되었습니다. 미자는 한쪽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며 콧바람을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기태에게 잡힌 손목을 자연스럽게 빼내어 그의 단단한 팔짱을 꽉 꼈습니다. 아이고 여보, 많이 기다리기는 예. 내가 당신 비즈니스 하는데 방해될까봐 조용히 차만 내오고 갈락했지 예. 미자의 찰진 부산 사투리에 평소에는 없던 콧소리가 추가돼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미자의 전 남자친구 민우가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삿대질을 하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자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노? 네가 어떻게 저 남자랑... 미자의 시선이 기태의 단단한 어깨 너머로 찌질하게 서 있는 민우를 향해 느리게 꽂혔습니다. 아이고, 이 찌질한 놈. 어제는 지 애미가 내 얼굴에 물 뿌릴 때 입도 뻥끗 못하고 숨어있더니 인자 와서 아는 척이고. 이게 확실히 밟아줘볼까? 미자는 기태의 팔짱을 낀 손에 힘을 더 꽉 주며 턱을 한껏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콧소리 섞인 애교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얼음장 같은 무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초면에 반말은 삼가주이소. 제 남편이 이런 거 억수로 불쾌해합니다. 뭐? 손님? 너 지금 나보고? 민우의 입에서 거품이 튀기 직전 미자가 날카롭게 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호텔은 주문 외에 사적인 대화는 매뉴얼에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부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태의 턱이 미세하게 들리며 조용한 방 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내 아내가 불쾌해하는군.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우는 입만 뻐끔거렸고 민우 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같은 호텔의 32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통유리창 앞 두꺼운 가죽 소파 위에는 서류철과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안경테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꾹 밀어 올린 최 비서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1층 로비에 기자들이 진을 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연녀 스캔들 관련 기사가 송고될 경우에 예상되는 주가 하락폭을 계산 중입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서류 여기 있습니다. 최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맨 앞장에 적힌 비밀 유지 및 가짜 부부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 옆에는 대한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로고를 본 순간 미자의 눈동자가 대각선 위를 향했습니다. 대한그룹. 가만히 있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며칠 전 민우와의 통화 내용이
미자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벌겋게 취한 전 남자친구 민우가 침을 튀기던 모습이 떠올랐죠. 우리 그룹이 대한그룹 통째로 묵을 기다. 우리 누나야가 그쪽 회장이랑 결혼만 딱 하면 끝장 나는 기다. 알겠나? 미자의 한쪽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탁자 너머 등받이에 꼿꼿하게 기대앉은 기태의 넓은 어깨로 향했습니다. 아하, 이 양반이 지 무덤 파려는 놈들 피할라고 내를 방패막이로 쓰는갑네. 이 판 내가 지고 흔들 수 있겠제. 기태는 가난한 고아 출신의 서빙 직원이 재벌 회장이 내민 억 단위의 계약서 앞에서 벌벌 떨며 감지덕지 사인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미니 수첩과 은색 똑딱이 볼펜, 그리고 작은 계산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탁탁탁탁! 미자의 굵은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비서의 태블릿을 넘기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기태의 미간에는 아주 얕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원하는 숫자를 확인한 미자가 계산기 전원을 끄며 오른쪽 손목에 걸려있던 검은 고무줄을 빼 입술 사이에 물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이 귀 옆을 지나 뒷머리를 한 번에 모아쥐었죠. 정수리 위로 머리카락이 둥글게 말려 올라가며 잔머리 하나 없는 하얀 목덜미가 서늘한 에어컨 바람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서류에서 미자의 목덜미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미자가 은빛 볼펜의 똑딱이를 엄지손가락으로 깊게 눌렀습니다. 딸깍. 기태가 오른손을 들어 넥타이 매듭을 쥐고 아래로 2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턱이 살짝 들렸고 조용한 방 안에서 기태의 목울대가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시급 10만원, 콜, 그리고 시어머니 머리채 방어전은 위험수당 따로 주셔야 합니다. 제가 고아라 잃을 게 없어가 전투력이 좀 셉니다. 미자가 숫자가 적힌 수첩을 기태의 눈앞으로 쓱 밀어내며 펜을 고쳐 잡았습니다. 최비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다시 한번 치켜 올렸지만 기태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호선을 그리며 헛바람이 섞인 짧은 실소가 새어나왔습니다. 콜. 기태의 건조하고 짧은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미자는 수첩을 덮고 계약서 맨 뒷장으로 종이를 넘겨 거침없이 사인을 갈겼습니다. 쾅! 그 순간 엘리베이터 은색 문이 열리자 1층 대리석 로비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하얀 플래시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스위트룸에 꽃뱀이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벌떼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며 고성을 질러대고 있었죠. 황 회장님, 맞선 자리를 업고 숨겨둔 내연녀를 끌어들인 게 사실입니까? 강민우 씨 측에서는 저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날선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안경테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신 밀어 올리던 최비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의 붉은색 그래프와 몰려드는 인파를 번갈아 보며 기계적인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짜냈습니다. 회장님, 지금 대한그룹 주가가 실시간으로 8% 급락 중입니다. 일단 경호팀을 불러 지하로 빼겠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최비서의 보고에 대답하지 않은 채 구김없는 네이비색 수트 재킷의 단추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는 흔들림이 없었고 시선은 오직 정면의 카메라 플래시들을 서늘하게 꿰뚫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단단한 팔짱을 끼고 있던 미자의 시선이 힐끗 기태의 옆 얼굴로 향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독한 놈. 이 타이밍에 내가 나서줘야 시급 10만원 값어치를 확실하게 하겠제. 미자는 잡고 있던 기태의 팔을 슬그머니 놓고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자가 기태의 넓은 가슴팍으로 훅 파고들며 2팔로 그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조용한 로비의 소음을 뚫고
미자의 과장된 흐느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의 고든 자세가 순간적으로 흠칫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기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던 미자가 고개를 살짝 돌려 카메라 앵글이 가장 잘 받는 45도 각도로 얼굴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고 낡은 흰색 블라우스 소매는 처연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 오빠야 그만 괴롭히소. 로비를 채우던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미자의 찰진 부산 사투리와 오빠야라는 단어에 기자들의 펜끝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죠. 미자는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목이 맨 목소리로 절절하게 외쳤습니다. 기자 양반들예, 내같이 가방끈 짧고 가진 거 없는 고아는 사랑도 맘대로 못합니까? 우리 오빠야가 내 배경 숨겨줄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다 까발려지면 우리 오빠야는 우짜란 말입니까? 완벽한 재벌가 비련의 여주인공의 탄생이었습니다. 최비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태블릿 PC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미자의 열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 1일 연속극 짬바가 몇 년인데 이 정도 눈물 연기는 기본 아이가. 오빠야라는 말이 좀에 토 쏠리기는 하지만서도. 미자가 기태의 재킷 옷깃을 꽉 쥐어짜며 그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자 굳어있던 기태의 입술끝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당겨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커다란 손으로 미자의 둥글게 말아올린 머리통을 다정하게 그러나 힘주어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지켜주지 못한 탓이지. 건조하고 높낮이 없는 기태의 말이었지만 상황과 맞물려 그 말은 지독하게 애틋한 수뇌보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꽃뱀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 강민우 측에서 대한그룹 차지하려고 강제로 정략결혼 밀어붙인 거 아니야? 하는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의 맨 뒷열에서 구수한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마, 억울해서 우째 살고 내가 다 봤심더. 고무장갑을 벗어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은 순이 이모였습니다. 순이 이모의 뒤로는 주방용 흰색 모자를 푹 눌러 쓴 주방 식구 서너 명이 병풍처럼 서 있었죠. 순이 이모는 손뼉을 짝짝 치며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요 호텔 주방에서만 10년을 일했는데 얘. 저 두 사람 며칠 전에도 지하주차장 구석탱이에서 어찌나 애틋하게 끌어안고 울던지 내 맴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단께 얘. 마심더 우리 미자씨가 밤낮으로 코피 터지게 일만 하는 처자인데 회장님이 밤마다 데리러 오고 그랬지 얘. 주방 보조인 맞장구까지 더해지자 로비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꽃뱀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의 렌즈 방향이 씩씩거리며 쫓아내려온 전 남친 민우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강 여사님, 두 사람의 순수한 교제 사실을 알고도 강제로 파혼을 종용한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모녀에게 쏟아지는 틈을 타 기태는 미자의 어깨를 감싼 채 대기 중이던 검은색 밴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밴의 묵직한 엔진이 회전하는 소리만 낮게 깔린 차 안. 미자는 기태의 품에서 쏙 빠져나오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쪼가리를 꺼내 눈꼬리에 묻은 눈물을 쓱쓱 닦아냈습니다. 아유, 죽는 줄 알았네. 회장님, 방금 그 오빠야 눈물 연기는 위험수당 말고 감정노동비로 쳐서 5만 원 더 얹어주실 겁니까? 제가 원래 눈물샘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인데 특별히 쥐어짠 겁니다. 미자가 코를 훌쩍이며 뻔뻔하게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기태는 창밖을 향하고 있던 고개를 돌려 흔들리는 차량의 불빛 아래서 미자의 계산적인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판을 뒤집는 그녀의 기상천외한 깡다구에 기태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묘한 호기심이 일렁였습니다. 그가 미간을 꾹꾹 누르던 손가락을 내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청구서에 올려놓으십시오. 검토는 해보죠. 아싸! 콜! 미자가 주먹을 가볍게 쥐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의 속도가 줄어들며 덜컹거리는 진동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의 가림막이 내려지며 최비서의 굳은 목소리가 넘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달맞이길 중턱에 자리 잡은 대한그룹 본가의 거대한 대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기태가 먼저 차에서 내려 구겨진 재킷 자락을 털어내고는 미자를 향해 팔을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다시 오른쪽 손목에 걸려있던 고무줄을 만지작거리며 기태의 팔짱을 꼈습니다. 현관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짙고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천장이 아득하게 높은 거실 바닥에는 두꺼운 페르시아 융단이 소리 없이 발소리를 삼켜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넓은 거실의 한가운데 호랑이 가죽이 덮인 안락의자에 대한그룹의 진짜 실세, 기태의 조모인 왕 회장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를 단정하게 들어올린 왕 회장의 무릎 위에는 낡고 굵은 나무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현관에 들어선 기태와 그의 팔짱을 낀 미자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탁! 왕 회장의 굵은 나무 지팡이가 페르시아 융단이 깔리지 않은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쳤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터져나온 둔탁한 파음이 넓은 거실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왕 회장의 서늘한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니를 홀린 고아년이 저 물건이가. 왕 회장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미자의 낡은 단화 끝에서부터 보풀이 일어난 흰색 블라우스 귀까지 느릿느릿 훑어 올라갔습니다. 기태가 미자의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자가 잡고 있던 기태의 팔을 스르르 놓고는 한쪽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며 콧바람을 짧게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육원 원장 수녀님 호통에 비하면 이 할매 목소리는 모기 목소리네. 기선제압엔 쌍 마이웨이가 답이지. 미자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 걸려있던 굵은 검은색 고무줄을 툭 빼내어 입술 사이에 꾹 물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이 뒷머리를 한 번에 쓸어 모아 쥐었죠. 머리카락이 단단하고 둥글게 말아 올라가며 꼿꼿하게 세워진 미자의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미자가 낡은 다나의 코를 대리석 바닥에 탁탁 2번 두드리며 왕 회장 앞으로 2걸음 성큼 다가섰습니다. 할매요, 고아년이라니에. 엄연히 호적에 오를 입안 장손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이면 우리 오빠야는 고물상 주인이게예. 안경테를 밀어 올리던 최비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기태의 넓은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지만 입술 끝은 묘한 호선을 그리고 있었죠. 평생 허리를 굽히고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살아온 왕 회장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왕 회장이 지팡이를 고쳐쥐고 입을 열려는 순간 짙은 고동색 유니폼을 입은 가사도우미가 은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까만 한약이 담긴 백자 사발이 놓여 있었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가사도우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왕 회장 앞 티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쌉싸름한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왕 회장이 마른 손을 뻗어 사발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탁! 미자의 손이
왕 회장보다 한 발 앞서 사발의 가장자리를 낚아챘습니다. 어딜 감히 네 앞이라고 방정을 떠는 거고! 왕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지만 미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끓어오르는 검은 수면에 코를 들이밀더니 손등으로 사발의 온도를 짚어보았습니다. 미자의 코끝이 미세하게 찡그러졌습니다. 할매요, 이거 냄새 맡아보니까네 부자랑 인삼이 잔뜩 들어간 것 같은데 요즘 밤에 주무실 때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고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왕 회장의 뻗었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미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노? 미자는 사발을 다시 쟁반 위로 툭 밀어넣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호텔 주방 순이 이모가 갱년기 화병 앓을 때 나던 냄새랑 똑같네. 심장에 열불이 났는데 기름을 붓고 앉았노. 제가 고아원에서 늙은 원장 수녀님 수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할매 얼굴에 홍조가 이래시 벌겋게 뜨고 심장에 열이 꽉 찼는데 이런 독한 열성 약재를 들이부으면 당장 쓰러져도 안 이상합니다. 이거 당장 싱크대에 갖다 버리소. 미자의 거침없는 참견에 최비선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의 차가웠던 두 눈에는 당돌함을 넘어선 미자에 대한 기이한 흥미가 번져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거실로 이어지는 현관문이 열리며 물기 어린 목소리가 페르시아 융단 위로 깔렸습니다. 붉은 원피스 위로 트렌치 코트를 걸친 수진이 눈시울을 붉힌 채 뛰어들어오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누런 대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고 단정했던 머리는 가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기태가 서늘한 시선으로 수진을 막아서며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수진은 기태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는 기태를 지나쳐 왕 회장의 무릎 앞 대리석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왕 회장의 주름진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 어제 기태 씨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 쓰러지시고 저희 쪽 주가도 반토막 났어요. 그래도 전 할머니 충격 받으실까봐 그게 더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자고 바로 달려왔어요. 자신의 집안이 망가지게 생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조모가 될 뻔했던 왕 회장을 챙기는 완벽한 참한 손주 며느리의 연기였습니다. 평생 아부와 가식에 익숙한 왕 회장이었지만 수진의 눈물 앞에서는 굵은 눈썹이 미세하게 누그러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진이 잡고 있던 손을 빼내어 품에 안고 있던 누런 대봉투를 열었습니다. 기태 씨가 단단히 홀린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할머니. 이 여자. 수진은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봉투 안의 서류 뭉치들을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았습니다. 호텔 서빙 직원 유니폼을 입은 미자의 사진, 그리고 보육원 출신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왕 회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 상견례 자리에서 호텔 차 따르던 알바생이에요. 부모도 누군지 모르는 고아에 빚만 남은 근본 없는 여자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여자한테 대한그룹 안주인 자리를 뺏기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수진의 여우 같은 이간질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 회장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과 미자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기태의 넓은 어깨가 굳어지며 한 걸음 나서려던 찰나 미자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신의 과거 위로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콧바람을 짧게 내뱉고는 허리에 양손을 딱 얹었습니다. 아이고, 어제 우리 오빠야한테 시원하게 자이신 파혼녀 아니십니까? 아버지 쓰러지셨다 하면은
병원으로 안 가시고 나무 집 호구조사하러 오셨네, 얘. 미자의 거침없는 비아냥에 눈물을 짜내던 수진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흠찍 굳었습니다. 미자는 낡은 다나코로 바닥을 툭툭 치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꼬리 달린 여우인 줄 알았더니 미련 곰탱이셨네. 근데 어쩌까예 우리 오빠야는 내 이 천박한 매력에 푹 빠져가 어제 그 자리에서 파혼 선언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만 미련 버리시고 아버지 병간호나 하러 가이소. 완벽했던 수진의 가식적인 가면이 쩍 하고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서며 물기 어렸던 눈동자에 시퍼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년이 끝까지 주둥이를. 수진이 이성을 잃고 미자를 향해 손을 치켜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왕 회장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상체가 의자 등받이에서 튕겨나가듯 앞으로 꺾였습니다. 탁! 떼구르르! 왕 회장이 꽉 쥐고 있던 굵은 나무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천박한 출신의 여자가 손주 며느리라고 버티고 선 데다 집안의 치부가 담긴 서류들까지 눈앞에 던져지자 극도의 스트레스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왕 회장의 양손이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를 찢어낼 듯 부여잡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까디집어지며 거대한 몸뚱이가 그대로 테이블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당탕! 서류 뭉치와 백자 사발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시꺼먼 한약이 페르시아 융단 위로 엎질러졌습니다. 회장님! 기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왕 회장에게 뛰어갔고 최 비서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휴대폰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라! 거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파열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창밖에서부터 점점 거세게 밀려오는 가운데 수진의 눈동자가 번들거리며 미자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수진의 입술 끝이 일그러지며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 봐라! 니 때문에 회장님이 충격받고 쓰러지신 거야! 수진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질린 미자의 뺨을 향해 붉은 손톱을 세우고 손바닥을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다음 날 대한그룹 본사 꼭대기층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진 회장실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소리 없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붉은색 하락 화살표가 화면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뻣뻣하게 굳은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현재 시각 기준 대한그룹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에는 회장의 내연녀가 조모에게 독성 한약을 먹여 암살을 시도했다는 루머가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기태는 창밖으로 등을 돌린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임시주주총회에서 강민우 이사 측이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태의 오른손이 넥타이 매듭을 쥐고 아래로 2번 짧게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내리석 위를 밟고 들어왔습니다. 거 봐요, 기태씨. 진작에 내 손 잡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붉은색 원피스 위로 트렌치 코트를 걸친 수진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와 기태의 등 뒤에 섰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천박한 고아년한테 독살 시도부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파혼하세요. 그리고 나랑 다시 결혼 날짜를 잡아요. 기태가 천천히 몸을 돌려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이 움직여서 모두 다 덮어드릴게요. 주주들도 당장 입을 다물게 될 거고요. 기태의 시선은 한여름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건조한 음성을 뱉어냈습니다.
최 비서, 보안팀 불러서 이 여자 끌어내. 단칼에 잘라내는 기태의 명령에 수진의 여유롭던 입꼬리가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기태씨, 정신 차리라고요. 내 동생 민우랑 그 여자 무려 5년을 만났어요. 그 징글징글한 정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것 같아요? 보안팀 직원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치자 수진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쯤 민우랑 그 여자 둘이 손잡고 당신 비웃으면서 야반도주라도 했을걸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라고 앉아있는 게 그 자리 아니에요? 대한그룹 회장으로서 의무를 다 하라고요. 끌려나가는 수진의 악다구니가 회장실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기태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실룩거렸습니다. 그가 넥타이 매듭을 쥐고 있던 오른손에 강하게 힘을 주자 반듯했던 실크 넥타이가 보기 흉하게 구겨졌습니다. 기태는 탁자 위에 놓인 차키를 거칠게 낚아채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기태의 펜트하우스 거실이었습니다. 두꺼운 블라인드가 내려져 조명조차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공간에서 미자의 소리 없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오른쪽 손목에서 검은 고무줄을 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손목에 끼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 굵은 손에는 손때 묻은 미니 수첩과 은색 똑딱이 볼펜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분위기 억수로 싸한기 주가가 바닥을 쳤거나 할매가 깨어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네. 내 계약금은 무사히 받을 수 있겠나? 미자가 은색 볼펜의 똑딱이를 엄지손가락으로 깊게 눌렀습니다. 딸깍. 바로 그 순간 고요했던 현관 쪽에서 날카로운 전자음이 공간을 찢었습니다. 삑삑삑삑. 도어럭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자의 고개가 현관 쪽을 향해 번쩍 들렸습니다. 오빠야! 아이고, 아니 회장님, 와 이래 일찍 오셨습니까? 미자가 수첩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거실을 가로질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 현관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거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뚜벅, 뚜벅. 미자의 걸음이 거실 한가운데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기태의 구두굽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보폭은 좁았고 바닥에 발을 끄는 듯한 가벼운 마찰음이 섞여 있었죠. 거실의 희미한 비상구 조명빛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오빠야, 회장님. 하!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자의 동공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비스듬히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 민우였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오노? 당장 안 나가나? 미자의 억양 높은 사투리가 빈 펜트하우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주변에 질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시선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민우는 재킷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채 혀를 끌끌 찼습니다. 미자야,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일이면 기태형 해임이다. 대한그룹은 우리 집안으로 넘어온다고. 민우가 한 걸음 다가서자 미자의 발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회장님이랑 정식으로 부부다. 니까짓 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인 건 모르나? 정식으로 뭐? 부부? 옌병하네. 민우가 재킷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하나를 꺼내 미자의 눈앞에 펄럭거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대한그룹의 로고와 함께 미자가 며칠 전 직접 서명했던 비밀 유지 및 가짜 부부 계약서의 사본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 미친놈이 저걸 어찌 알았노? 최비서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을 낀데. 미친놈아, 남의 서류 훔친 것도 모자라가 이제 소설까지 쓰나? 미자가 애써 콧바람을 짧게 내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설? 네가 진짜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알았나? 고아 주제에
이 판에서 네 역할은 딱 하나다. 저승가는 왕 회장 독살범. 입 안 닥치나? 내가 그딴 헛소리에 쫄 줄 아나? 당장 경찰 부를 끼다. 미자가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민우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미자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미자의 등 뒤로 차가운 대리석 벽이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민우가 오른팔을 뻗어 미자의 목 옆으로 벽을 강하게 짚으며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미자의 콧등 앞까지 바짝 다가오며 끈적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지. 니는 결국 버려질 쓰레기라고. 미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민우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이 앞치마 주머니 속의 볼펜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주둥이 함부로 털지 마라. 우리 회장님이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줄 아나. 민우가 벽을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옆으로 까딱였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태 형, 니 진짜 멍청하네. 그 형이 니를 우리 쪽에 팔아 넘기기로 했거든. 이 펜트하우스 도어록 비밀번호 누가 알려줬을 것 같노? 미자가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꽉 쥐고 있던 볼펜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미자의 흔들리던 동공이 멈추고 시선이 바닥을 향해 뚝 떨어졌습니다. 고아년이 시급 10만 원에 눈이 멀어가 주제 파악을 못했네. 재벌들한테 나는 언제든 쓰고 버리는 쓰레기일 뿐인 거를 깜빡했노.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곱게 내 손잡고 나가면 목숨은 살려준다. 민우가 미자의 어깨를 쥐려던 찰나였습니다. 퍽! 미자의 발이 민우의 정강이를 자비 없이 걷어찼습니다. 악!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는 사이 미자가 민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현관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미자의 두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하고 건조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버려진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더러워서 버리고 나가는 기다. 저 미친년이 거기 안 서? 미자는 현관문 도어록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두운 복도 밖으로 몸을 감췄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기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미자! 기태의 평소답지 않은 큰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안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명조차 켜지지 않는 거실은 서늘하고 적막했습니다. 지금쯤 둘이 손잡고 도망쳤을걸요?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태의 귓가를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기태의 긴 다리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태가 미간을 꾹 누르며 고개를 숙이던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그의 시선에 닿았습니다. 대리석 바다 위에 나뒹구는 은색 똑딱이 볼펜. 미자가 위험수당을 계산할 때마다 그리고 머리를 묶고 기태의 팔짱을 낄 때마다 만지작거리던 그 낡은 볼펜이었습니다. 기태의 목울대가 크게 한번 일렁였습니다. 해운대 밤바다의 끈적한 해풍이 낡은 버스 정류장의 플라스틱 지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정류장 벤치 끝에 미자가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미지근한 커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종이컵을 쥐고 시꺼먼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시급 10만 원짜리 꿈 한번 요란하게 꿨네. 인자 다시 뼈 빠지게 서빙이나 하러 가야지 뭐. 근데 와 이래 속이 쓰리노. 미자가 입술을 꾹 깨물며 커피를 입가로 가져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끽! 어두운 해안도로를 찢을 듯한 거친 마찰음과 함께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미자의 낡은 단화를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미자의 눈동자가 눈부신 빛을 피해 가늘어졌습니다. 검은색 마이바의 운전석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긴 다리가 아스팔트 위로 내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기태였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메어져 있던 실크 넥타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쓰리피스 수트의 재킷 단추는 거칠게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기태의 넓은 어깨가 오르내리며 내뱉은 거친 숨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정류장을 채웠습니다. 미자는 벤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허리에 양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비번까지 넘겨주셨으면서 와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알바 정사는 최 비서님 통해서 하이소. 미자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건조했지만 커피를 쥐인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태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거침없는 보폭으로 걸어와 미자와 자신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습니다. 기태의 커다란 오른손이 커피를 쥐고 있던 미자의 왼쪽 손목을 단단히 낚아챘습니다. 툭! 미자의 손에서 빠져나간 커피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갈색 액체를 쏟아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기태의 건조한 음성이 미자의 정수리 위로 낮게 떨어졌습니다. 계약 해지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마음대로 도망치라고 했습니까? 미자가 기태에게 잡힌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기태의 악력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놓습니까? 민우 그 미친놈! 집에 들여보낸 게 누군데 이래 큰 소립니까? 미자의 목소리가 밤바다의 바람을 갈랐습니다. 기태는 비어있는 왼손을 수트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며 미자의 눈앞으로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두 동강이 난 낡은 은색 똑딱이 볼펜이었습니다. 미자의 흔들리던 동공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강민우가 한 말입니까? 내가 비밀번호 넘겼다고? 그걸 믿었습니까? 기태의 서늘한 시선이 미자의 두 눈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내 아내인 척 하랬더니 무슨 바보인 척을 하는 겁니까? 미자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도록 비번, 이 남자가 알려준 거 아였나? 강민우 그 등신이 또 주둥이로 소설을 쓴 기가? 머릿속의 퍼즐이 맞춰진 미자의 시선이 기태의 땀 맺힌 이마와 넥타이 없는 셔츠 깃으로 향했습니다. 기태가 부러진 볼펜을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소중히 찔러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험수당을 청구할 대상을 잘못 찾았네요. 그놈의 혀가 아니라 나를 믿었어야지. 방향을 잃었던 미자의 동공이 제자리를 찾으며 그녀의 한쪽 입꼬리가 슬며시 말려 올라갔습니다. 미자가 콧바람을 짧게 내뱉으며 기태의 손에서 자신의 손목을 자연스럽게 빼냈습니다. 아유, 우리 오빠야.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깜짝 놀랬나? 미자의 찰진 부산 사투리에 다시 콧소리가 한 스푼 얹혀졌습니다. 기태는 비어있는 오른손을 들어 허전한 셔츠의 첫 단추 부분을 습관적으로 2번 짧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오빠야 회장 자리에서 쫓겨난다던데 대책은 있습니까? 미자가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참에 내 시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팍 올립시다. 그 값어치는 톡톡히 할 끼니까. 미자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며 그녀의 손끝에 쥐어있던 낡은 빨강색 USB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USB에 머물렀다 다시 미자의 눈동자로 향했습니다. 기태의 턱이 살짝 들리며 조용한 정류장 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콜! 두 사람의 시선이 완벽하게 맞물린 순간 기태가 몸을 돌려 조수석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타십시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회장실로 갑니까? 아니요. 중환자실입니다. 늙은 호랑이를 깨우러 가야죠. 차문이 닫히고
엔진이 묵직하게 회전하는 소리가 정류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1시간 뒤 대한그룹 지정병원의 VIP 병동 최상층이었습니다. 각종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어두운 중환자실 안. 산소호흡기를 단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왕 회장의 굵은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침대 옆에는 기태와 미자가 나란히 서서 왕 회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미자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산소호흡기 튜브를 살짝 건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요, 인자 그만 일어나이소. 코 고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 순간 식물인간이라던 왕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신경질적으로 확 벗어던지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왕 회장의 서늘한 눈동자가 미자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맹랑한 년, 늙은이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 왕 회장이 꼿꼿하게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미자는 왕 회장이 쓰러졌을 때 수진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틈을 타 가장 먼저 왕 회장의 기도를 확보하고 귓가에 작게 속삭였던 적이 있습니다. 할매, 이참에 누워 계시소. 그래야 저 쥐새끼들 꼬리를 확실히 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 기지를 눈치챈 왕 회장이 구급차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식물인간 연기를 해냈던 것이죠. 기태가 침대 발치로 한 걸음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강의사 측이 내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왕 회장의 주름진 손이 이불 자락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붉어져 올랐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없다. 그 쥐새끼들 내일 단상 위에서 끌어내릴 덫은 준비됐나? 미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빨강색 USB를 꺼내 허공으로 가볍게 한번 던졌다가 지었습니다. 그녀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며 콧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덫은 이미 제가 확실하게 물어놨습니다. 할매랑 오빠야는 내일 아침에 단상 위로 올라갈 레드카펫이나 쫙 깔아주이소. 서늘한 병실의 공기가 내일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지하 1층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푹신한 벨벳 의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주주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단상 위에는 대형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고 강민우의 아버지인 강 이사가 마이크 앞에서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는 민우 어머니와 수진, 그리고 민우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나란히 앉아 있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대한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황기태 회장의 해임안을 지금부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강 이사가 단상 위에 놓인 나무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대한그룹을 통째로 삼켰다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입모양으로 끝났네 라고 중얼거리며 손뼉을 칠 준비를 하던 찰나였습니다. 끼기기. 대강당 맨 뒤쪽의 육중한 양문형 철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상 위로 향하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두운 통로의 그림자를 뚫고 구김없는 네이비색 쓰리피스 수트를 입은 기태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해임될 사람이 저긴 왜 나타난 거야? 뻔뻔하기도 하지.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가려는 건가?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강 이사가 의사봉을 든 채 눈을 부릅떴고 맨 앞줄의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태씨, 끝까지 추하게 이럴 거예요? 당장 보안팀 불러요.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강당을 울렸지만 기태의 시선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태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뒤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탁탁탁. 대리석 바닥을 짚는 익숙하고 둔탁한 지팡이 소리가 열린 문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며칠 전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는 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단상 위에 서 있던 강 이사의 손에서 나무 의사봉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왕 회장은 하얗게 샘 머리를 단정하게 들어올린 채 지팡이를 짚고 두 발로 멀쩡하게 대강당 복도를 걸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두 눈이 단상 위의 강 이사와 앞줄의 민우 일가를 차례로 꿰뚫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 집안을 갉아먹는 쥐새끼들부터 잡아야겠더구나. 왕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에 대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턱을 덜덜 떨며 주저앉았고 수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떡해. 분명히 의식이 없다고.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왕 회장의 등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뒷굽이 다른 낡은 다나코가 대리석 바닥을 툭툭 치며 걸어 나왔죠. 무릎이 튀어나온 검은색 슬랙스와 목깃에 보풀이 일어난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정수리 위로 머리카락을 둥글고 단단하게 묶어 올린 미자였습니다. 어제 내를 벽에 밀어붙이고 낄낄대던 그 패기는 다 어디 갔노? 미자는 한쪽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며 콧바람을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서 있던 기태와 왕 회장 사이를 유유히 지나쳐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단상 위에서 벌벌 떨고 있던 강 이사가 뒷걸음질을 치다 마이크 스탠드를 건드렸습니다. 삑!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미자가 흔들리는 마이크 스탠드를 단단히 쥐어잡는 순간 맨 앞줄에 있던 민우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너 지금 황기태 저 인간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니를 방패막이로 쓰고 버리는 거라고. 민우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대강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미자는 마이크 헤드를 툭툭 치며 대각선 아래의 민우를 느릿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지가 내 챙겨주는 백마탄 왕자인 줄 아나. 어제 집에서 내 멱살 잡던 패기는 어디 가고 인자 와서 위하는 척이고. 가증스러운 놈. 엄마야, 내 삼아 징글징글합니다. 남의 마누라 스토킹 좀 그만하라 않겠습니까? 미자의 억양 높은 사투리가 대강당의 팽팽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뭐 스토킹? 민우의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자는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어젯밤에 남의 신혼집에 비번까지 몰래 누르고 무단 침입해가 사람을 벽에 밀어넣고 협박한 게 누군데? 미자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며 그녀의 손끝에 쥐어있던 낡은 빨강색 USB가 빔 프로젝터의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미자가 단상에 놓인 노트북에 빨강색 USB를 거침없이 꽂아 넣었습니다. 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가 한번 울리자마자 대형 빔 프로젝터 화면에 어제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의 내부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민우가 비릿하게 웃으며 미자의 목을 조르듯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 고스란히 재생되었죠. 거 봐, 넌 결국 버려질 쓰레기야. 기태 형이 널 우리 쪽에 팔아넘기기로 했거든. 화면 속 민우의 폭언이 대강당을 채우자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영상으로 주거침입이랑 폭행미수 깔끔하게 고소장 접수할 깁니다. 아참, 그리고 스토커 양반. 미자가 화면을 정지하고는 다시 마이크를 고쳐지었습니다. 저기 앞줄에 앉은 파운 여분이 내가 근본 없는 고아년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다지에. 근데 어쩌까예? 내 비루한 과거보다 이 집안 횡령 스케일이 훨씬 재밌을 낀데요. 미자의 굵은 손가락이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이 꺼지고 음성 녹음 파일의 파형이 떠올랐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민우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자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드노? 우리 아버지가 대한그룹 페이퍼 컴퍼니로 비자금 다 빼돌려 놨다 아이가. 우리 누나야가 기태 형이랑 결혼 도장만 탁 찍으면 그 회사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전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다. 으하하하. 통화 녹음 속 민우의 호기탕탕한 목소리가 재생되는 순간 맨 앞줄에 서 있던 민우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 위로 꼬꾸라졌습니다. 아, 아니다 저거. 다 조작된 거다.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해? 민우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악을 썼지만 이미 대강당 안은 주주들의 고성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들, 당장 경찰 불러!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 이사 일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아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던 기태의 시선이 마이크 앞의 미자를 향해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기태가 오른손을 들어 허전한 셔츠의 첫 단추 부분을 습관적으로 2번 짧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호선을 그리며 말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이 아닌 자신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미자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미소였죠. 미자는 마이크 전원을 툭 끄고는 허리에 양손을 얹은 채 사색이 되어 짓밟히는 전 남친 일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그룹 주주총회가 발칵 뒤집히고 며칠이 지난 오후 2시의 부산역 광장이었습니다. 비둘기떼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날아오르고 영무원의 확성기 소리와 여행객들의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들려왔죠. 미자는 무릎이 튀어나온 검은색 슬랙스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구겨진 KTX 티켓이 쥐어져 있었고 왼손에는 낡은 소형 캐리어를 들고 있었죠. 인자 일도 다 끝났고 남은 돈만 입금되면 저 계약서대로 깔끔하게 남남이네. 근데 발걸음이 와 이래 억수로 무겁노? 미자가 오른쪽 손목에 걸려있던 검은 고무줄을 만지작거리며 승강장 쪽으로 몸을 돌리던 찰나였습니다. 끽! 육중한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구김없는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기태가 긴 다리를 내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미자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정사는 최 비서님 통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오셨습니까? 기태는 대답 없이 자신의 수트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고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펜트하우스에서 2사람이 서명했던 기밀 유지 및 가짜 부부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기태가 양손으로 그 종이를 쥐더니 주저없이 양옆으로 당겼습니다. 직! 계약서가 2조각으로 찢어져 부산역 광장의 바닷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미자의 동공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습니다. 회장님! 멀쩡한 계약서를 갑자기 와 찢습니까? 기태는 오른손을 들어 미자의 캐리어 손잡이를 덮어쥐었습니다. 그의 커다랗고 단단한 손이 미자의 굵은 손마디 위를 빈틈없이 감쌌습니다. 기태가 턱을 살짝 올리며 소음이 가득한 광장 한가운데서 그의 건조하고 명확한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못 갑니다. 미자의 턱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천하의 유부남으로 다 소문내놓고 무책임하게 혼자 도망칠 작정입니까? 예? 아니, 이건 위장 계약이었으니까 당연히 끝나면 가야. 위장 계약은 방금 파기됐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십시오. 기태의 짙은 시선이 미자의 2눈을 올곧게 꿰뚫었습니다. 가짜 말고 진짜로. 미자의 하얗던 양볼 위로 빠르게 붉은 기운이 번져나갔습니다. 아이고야, 이 건조한 인간이 끝까지 사람 심장 떨리게 맹그네. 콜이다 콜. 항상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던 기태의 입술 끝이 처음으로 환하고 시원하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미자가 입술을 꾹 깨물며 쥐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에 힘을 주었습니다. 계약서가 찢겨나간 종이 조각이 바닥을 뒹굴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이 겹쳐진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끌벅적한 부산역 광장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낡은 캐리어 바퀴가 완벽하게 발을 맞추며 속 시원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